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남자와 왜 결혼까지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연입니다. 사연자분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너무 씌었었던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말을 실감했었고, 한번 정내미가 떨어지면 끝도 없이 떨어진다는 것을 실감한 사람입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는지 아니면 귀신에 홀렸었던 거였는지 왜 그런 사람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 건지 저조차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신혼 초부터 분명히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를 신혼 때 여느 부부들에게 있을 법한 갈등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나중엔 서로 웃으면서 철없었던 우리의 갈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는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시간을 너무 빼앗는 것이니 굵직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사랑이다,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살았던 저를 마구마구 흠집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욕먹어 싼 그런 사람이거든요.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은 제게 매일같이 졸랐었습니다. 바로 저희 신혼집에 관련된 거였었는데, 저희 부부는 친정 부모님의 명의인 집에 들어가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평수가 작기는 했지만 방도 3개로 잘 빠진 집이었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호재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었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 부모 자식 간에도 계산 확실한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시는 분들 아니었고, 죽을 때까지 본인들 재산 본인들 손에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무시하지 않는 법이라고 그리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었지요. 친정 부모님 명의의 집에 들어가 살고는 있지만 절대로 무상으로 그 집 저희 부부에게 주실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간들 그 흙 털어낸 뒤 흘겨보실 정도로 독한 분들이었지요. 제 부모님인데 제가 그분들의 성향을 모르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 살라고 배려를 해 주셨을 때도 정확하게 계약 맺었고, 깎아주거나 자식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거나 하는 거 절대로 없었던 분들이었습니다. 하물며 2년 계약을 했는데 저희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집을 팔아버릴 생각이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었습니다. 2년 뒤면 이 집 팔 거야. 여기 뭐 개발된다고 하는데, 아휴, 나는 네 아빠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 놓여지는 거 딱 질색이다. 2년 뒤에 니들이 나가던지 아니면 정 나가기 싫다 싶으면 니들이 제값 주고 사거라. 엄마 아빠 성향 알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지금까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준 것만으로도 나나 네 아빠는 부모로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집에 들어와 살게끔도 해줬잖아. 우리 나중에 얼굴 붉힐 일 없게끔 계산은 확실하게 하면서 살자. 결혼했으니까 더욱더 그래야지. 한번 하겠다고 하면 하는 그런 분들이었기에 분명히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년 뒤엔 우리는 이사를 나가야 한다. 아니면 돈을 열심히 벌어 영혼까지 끌어모은 뒤 이 집을 사면 된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니기에 절대로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공짜로 뭔가를 주실 분들이 아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때 남편은 설마 하는 표정이었었습니다. 믿지 않는 눈치였었지요. 설마 부모 자식 간인데 그러겠어? 라는 느낌이었었죠. 그러다가 본래 호재가 예상이 되는 지역이었었는데 본격적으로 구획이 정해지고 뭔가가 들어올 시작이 예상되니 그때부터 남편이 제게 매일같이 그러는 겁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제게 졸라대는데, 분명히 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친정 부모님 절대로 그런 분들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줬었는데,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입장만 내세우며 저를 압박했었습니다. 사랑 입장 애매하게 말이지요. 그리고 이건 제가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시작이 되었었던 거랍니다. 개발이 막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선점을 해두어야겠다라는 마음과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욕심이 들었나 본데,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 집 주인은 다름 아닌 계산 확실한 우리 친정 부모님 것이었는데 말이지요. 아가, 어떻게 사돈 어른들께는 말씀드렸니?
딸이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 들어주지 않을 부모들이 어디 있어. 아니 네가 건성건성 말한 거 아니야?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말을 하도록 해라. 아이 거기 근처에 대단지 아파트도 들어오고 쇼핑센터 들어오고 아주 난리도 아닌 것 같던데. 거기 아파트가 모르는 거 2배, 3배는 아마 장난일 것이다. 니들 둘이 벌어서 언제 그런 큰 돈을 만질 수가 있겠어? 아 그리고 부모들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단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법이야. 이게 나도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집 명이 우리 아들로 바꾸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거잖아. 게다가 처가에서 그렇게 큰 거 주면 우리 아들이 못난 놈도 아니고 사위로 지 처가한테 얼마나 잘하겠니? 그 아파트 주시면 사돈 어른들은 보험 드시는 거나 다름없다. 애걸복걸 매달려 봐. 아이 그거 안 주면 삐칠 거라고. 원래 딸들은 막 울면서 떼부리고 하잖아. 어리광 피우면서 달라고 하면 사돈 어른들도 못 이기는 척 내어주실 거다. 그거 얼른 가져와야지. 사돈 어른들도 그 아파트값 엄청 올라버리면 그분들도 사람들인데 아까운 마음 드시지 않겠어? 저렴할 때 얼른 명의 이전해달라고 해라. 다시 한번 저는 시어머니에게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절대로 공짜로 자식들에게 뭔가를 주실 분들이 아니라고. 일반적인 부모님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일반적인 범죄에 속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말이지요. 제가 그 이한테도 다 말했는데 어머니 우리 부모님은 그런 일반적인 분들이 아니세요. 떼 쓴다고 온다고 떡 주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요. 아내를 집 명의 바꿔달라고 하면 당장 내쫓을 그런 분들인데 계산 정말 확실한 분들이거든요. 무상으로 절대 안 해주실 분들이니까 그건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그이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제값 주고 사면 됩니다. 아마 그래도 오른 가격에 사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지만서도요. 정말 저는 생각 없이 사실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제가 열심히 벌어서 제값 주고 사면 되는 것이고 만약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깔끔하게 포기하고 이사를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고 말조차도 꺼내지 않는 저를 몰아세웠었습니다. 모두한테 좋은 일인데 왜 나서지를 않냐고 말이지요. 결혼을 하자마자 한 달 지났을 때부터 집 명의 때문에 시어머니 남편과 각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때는 욕심이 드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욕심이 나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인 가장 입장인 남편으로서는 얼마나 구미가 당겼겠어요. 그런데 왜 남편 명의로 해달라고 하지? 우리 엄마 아빠인데 내 명의로 해야지. 원래 결혼하면 남편의 명의로 해야 하는 건가? 라고 의아하기는 했었네요. 제가 너무 순진했었던 거였지요. 시어머니나 남편의 집 명의 요구는 끊임이 없었고 동시에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건 바로 우리 아빠의 차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아빠가 차를 바꿨는데 본래 타고 다니던 차를 여동생에게 주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여동생이 차가 없었으니까 아빠한테 중고 가격으로 차를 구매하라고 한 것 같은데 남편이 그걸 알고 제게 엄청 뭐라 하는 겁니다. 왜 그 차를 우리가 사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이지요. 제게는 차가 없었고 남편 명의로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거의 10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타고 다니다가 남편이 취업을 한 뒤 남편에게 양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일 남편이 자차를 이용해 출근을 한다든지 하면 아마 저희 부모님도 저희 부부에게 먼저 말을 했을 겁니다. 중고 가격으로 사지 않겠냐고 말이지요. 아빠 차는 이제 고작 5년 정도 된 차였었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자차로 출근을 하지도 않고 하물며 저는 운전면허증도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남편의 차는 지금 시어머니가 몰고 다니시거든요. 차도 저희 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있지요. 대중교통 잘 이용하는 남편과 저였고 만일 차가 필요하면 시어머니 집에 있는 차를 가져와서 이용을 하곤 했었는데 거의 이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왜 장인 어른 차가 우리 차지가 아닌 거냐고 왜 그렇게 멍하게 있기만 하냐고 왜 바라지를 않냐고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여동생에게 아파차가 갈 수도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말이지요.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당신 너무 넉넉히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다 자기 여동생한테 빼앗기는 수가 있어. 아무리 사람이 순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밥그릇 하나 못 챙겨 먹냐?
우리 집 차 10년 이상 된 거 몰라? 지금 시동 걸리는 게 신기할 정도야. 처제 완전 초보 운전인데 무슨 그렇게 좋은 차를 타냐? 차라리 그 차 우리한테 주고 우리 차를 처제한테 주는 게 그게 도리 아니야? 장인 어른한테 나 지금 엄청 섭섭하려고 그래. 어떻게 우리를 먼저 생각 안 하실 수가 있어? 이게 다 자기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니까 만만하게 보고 그러시는 거라고. 자기는 욕심이란 게 없냐? 아, 정말 당신은 생각이 없다. 이젠 명의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굴러 들어오는 것들도 받아먹지 못하고 지금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거냐?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게 물러터지게 살면 사람이 이용만 당하는 거야. 처제한테 돈 줄 테니까 그거 우리한테 넘기라고 하고 처제한텐 우리 차 넘겨. 그게 맞아.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라고. 이 답답아. 결혼하고 집 명의 욕심 부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빠 차까지. 그리고 운전도 거의 안 하고 정작 남편 차이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가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거기다가 그 차가 우리 집에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집에 세워져 있는데 남편이 너무 화를 내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왜 저한테 답답이라고 하는지, 왜 저를 몰아세우기만 하는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좀 사람이 염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남편 차이기는 하지만 시어머니 집에서 그 차를 가져올 때마다 빌려온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아예 차도 없고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욕심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집 명의 가지고 계속 그러더니 이제는 차 가지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차 사용 거의 안 하잖아. 자기가 차를 타고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면허증 없는 거 다 아는데 우리를 왜 먼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자기 운전 거의 안 하는 것도 엄마 아빠 잘 아시잖아? 자기가 입으로 이야기했으면서 운전하는 거 싫어서 시어머니가 거의 쓰신다고 우리는 꼭 써야 할 때만 쓴다고 자기 차이기는 한데 시어머니 차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차를 줘야 하는 건데? 필요하지 않다고 먼저 말을 했었는데 필요치 않은 물건을 억지로라도 넘겨야 한다는 말이야? 솔직히 말해. 어머니 차 바꿔드리고 싶다고. 아빠 차 가져오면 우리가 써? 어머니가 쓰는 거잖아. 왜? 이번에도 어머니가 뭐라 하시디? 집 명의도 안 바꿔줬는데 차까지 안 준다고 뭐라고 하셨냐고. 내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자기가 너무 염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처가가 봉이야?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더 이상 집에 대해서도 차에 대해서도 말하지 마. 나 자기한테 실망하기 싫어. 그리고 이 일로 어머니까지 나선다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당신이야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 이렇게 욕심 부리는 거 모를 것 같아? 그분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자기 속셈 모를 것 같냐고. 결혼하자마자 한 달 만에 집 명의로 갈등 생겨 2달 만에 친정 차 때문에 문제 생겨 다 이렇게 싸우는 건가? 다 이렇게 이런 것들 가지고 싸우고 하는 건가? 부부가 되었으니까 우리 주머니 채우자는 욕심 부리는 것이 당연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씁쓸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제 평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서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는 단판을 지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게끔 하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감정이 그러했었으니까요. 다툼이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부부이다 라는 믿음은 의심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저런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 다가왔는데 바로 2달 뒤였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그 당시 남편이 했던 핑계들과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아파트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 아파트는 유독 화재 경보기가 말썽이었었습니다. 불이 나지도 않는데 그냥 경보기가 울리는 경우 말이지요. 어림잡아 한 달에 2-3번 정도 화재 경보기가 잘못 울리고는 했었던 것 같아요. 관리인들이 와서 확인을 해보면 오류로 인해서 경보기가 울린 것이라는 해명을 들었었는데 너무 자주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진짜로 불이 났을 때 화재 경보기가 울려도 그걸 믿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말이지요. 그게 현실로 다가오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다가 비몽사몽에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의 고성에 가까운 그리고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말이지요.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은 왜 연락이 안 돼? 우리 아들 어딨어? 어디 있냐고?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말이지요. 중문을 열고 현관문을 여니 항상 오류로 작동되었던 그 화재 경보기가 미친 듯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려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귀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자주 들렸었던 것 같은데 적응이 되지 않는 그 소리. 아니, 우리 아들 어디 있냐고? 불렀다며. 아까 경보기가 울렸다고 나가봐야겠다고 하고선 전화가 왔었는데 애가 지금 전화를 안 받는다.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너만 빠져나왔니? 너 혼자 살겠다고 지금 우리 아들은 안 챙기고 나온 거니? 이 정신 나간 거사. 아, 왜 대답을 안 해? 우리 아들 어디 있냐고? 어이가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 맞겠죠?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번엔 오류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다고 불이 난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3층의 어느 가정집에서 에프킬러를 뿌려댔다고 합니다. 어디다가 에프킬러를 뿌리면 화재 경보기가 울릴 수가 있는 건지. 아마도 화재 센서 쪽에다가 잘못 뿌린 듯 하더군요. 물론 에프킬러가 주범이었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번에 그 전과 다르게 화재 경보기가 제대로 울렸었던 거였습니다. 오류로 작동이 되었었던 것이 아니었었지요. 그런데 제 남편은 어찌했을까요?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둔 채 혼자 대피를 했더군요. 말은 그렇습니다. 본래부터 오작동이 많았었던 화재 경보기니까 자기 혼자서 내려갔다가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또 오작동인 것이 확실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리고 혹시 몰라서 자기는 동태를 살피려고 내려간 거였는데 이번엔 좀 달랐다고. 3층에서 무슨 연기 같은 것이 나는데 이번은 화재인 것 같아 자기도 정신이 너무 없어서 혼이 나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자기한테 바로 전화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핸드폰을 떨군 거야. 엘리베이터로 안 가고 계단으로 갔었거든. 그런데 그게 정말 3층에서 연기가 나는 거야. 그런데 에프킬러였다며? 헐, 대박. 어떻게 에프킬러에서 그렇게 연기가 많이 났지? 한 100개 정도 뿌려댔나? 아무튼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말리고 아무튼 자기야 정말 장난 아니었어. 내가 막 자기는 불렀었는데 화재 경보기 소리 때문에 자기 못 들었구나? 내가 밑에서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그래도 일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기는 하다. 그런데 나 계단으로 너무 급하게 뛰어내려갔나 봐. 다리를 접질렸는지 너무 아파. 내일 병원에 가야겠다. 나 너무 놀랬어. 아, 정말 간 떨어질 뻔했었다니까. 나중에 에프킬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 그 당시에는 몰랐었던 거였습니다. 정말 남편은 불이 났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고 들어가지 못하게 사람들이 말렸었기에 그냥 밖에 있었던 거였지요. 분명 이건 따지고 봐야 하는 문제였어요. 다 내려가서 그 연기를 받느냐 아니면 내려가는 중에 연기를 받느냐 하는 문제를 말이지요. 그런데 분명 남편은 내려가는데 연기가 나서 자기도 허겁지겁 뛰어 내려왔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세상 모르고 문 닫고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기 와이프한테 알릴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가는 남편. 그래요. 목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남편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바로 올라갔을 겁니다. 남편을 깨우러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러지 않았고 그냥 자기 하나 살겠다고 미친 듯이 발목을 접질려 가면서 허둥지둥 계단을 내려간 거였습니다. 제가 과한 건가요? 저를 데리러 오지 않고 혼자 내려간 남편한테 서운한 마음이 드는 제가 심한 건가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이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섭섭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고 내일 꼭 병원을 가보라고 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남편은 계속 제게 아양을 떨었는데 꼴도 보기가 싫더군요. 재수가 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지요. 눈치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계속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자기를 봐달라고 징징대길래 그런 남편한테 니네 엄마한테나 얼른 전화해 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화났냐고 자기도 올라오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막아서 못 올라갔다고 그리 말을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남편에게 베개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네가 남자냐? 사람들이 막는다고 들어오지를 못했다고? 지 목숨 하나 살겠다고 연기 나니까 그러면 나 살려라 도망을 간 거야. 나 같으면 당신 데리러 들어왔을 것 같아. 당신 어머니 나한테 전화해서 나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더라? 나 혼자 도망간 줄 알고 나 혼자 살려고 했는 줄 알고 나한테 그렇게 욕하더라. 네 목숨 무사하다고 얼른 어머니한테 나 전화 드려. 엄청 걱정하시던데?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어.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내가 어찌 되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한평생을 너를 믿고 살 수 있겠니? 너 같으면 네가 나 같은 상황이라면 믿고 살 수 있겠어? 집 명의를 네 이름으로 해달라부터 시작해서 차 갖고 싶어서 난리 부르스를 추던 너랑 니네 엄마 얼굴이 계속 떠올라.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고 그리고 남편이라고 해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붙어있는 떡고물에만 욕심 있는 놈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우리 각자 갈 길 가자고. 어쩜 남자가 그렇게 염치가 없어? 그러고도 네가 남자니? 남자야? 남편이라고 할 수 있어?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5개월, 6개월 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을 빨리 잊고 싶기에 내가 얼마나 결혼 생활을 했었는지라는 생각도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암튼 그 정도 부부의 연으로 살았던 것 같네요. 제가 미쳤던 거였지요. 처음 집 명의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그걸 그냥 갈등이라고만 생각하고 여느 부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만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남남이 된 제게 시어머니란 사람이 그러더군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서운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중에 화가 풀리면 다시 연락을 하라고 말이지요. 자기 아들 같은 사람 없다고 꼭 다시 연락을 할 것이라고 지금은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제게 혼수를 두는 겁니다. 그 옆에 그 찰난 아들도 꿈뻑꿈뻑거리며 능글맞게 웃어댔는데 꼴도 보기 싫어 손톱으로 얼굴을 위아래로 싹 긁어버렸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성급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분명 올라왔을 텐데 나 같으면 절대로 내 것 아닌 것에 욕심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 다른 것이겠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달라도 너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부의 연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게는 두 번 다시는 부부의 연이란 없겠죠. 저런 어이없고 어긋나는 부부의 연이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더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